2026년 2월 28일 새벽 1시 15분 현지 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는 이름 아래 이란 전역 1000곳 이상의 표적에 대한 동시다발 공습을 개시한 순간, 21세기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은 돌이킬 수 없는 단층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B2 스텔스 폭격기, HIMARS, 공격용 드론이 이란 9개 도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24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그 화염 속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테헤란 관저 궁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수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IRGC의 보복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과 규모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중동 내 가장 안전한 자본의 도피처이자 번영의 상징이었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 페어몬트 호텔이 미사일 파편의 불길에 휩싸였고, 버즈 알 아랍 인근에서 폭음이 울렸으며 제벨 알리 항구 위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에는 개장 이래 초유의 민간인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세계 최대 항공 허브인 두바이 국제공항 DXB와 두바이 월드 센트럴 WC 모두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3월 3일 오후 3시까지 전 노선 운항 중지를 선언했고, 대한항공 인천 두바이 노선은 3월 5일까지 결항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글로벌 여행객들이 공항 터미널에 고립된 채 귀국길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국지적 충돌의 범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란은 이번 보복 작전을 진실한 약속 4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품은 파괴의 반경은 이전의 그 어떤 약속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타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IRGC는 541기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폭격 드론을 발사하며 카타르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 쿠웨이트 알 살렘 기지, 아랍에미리트 알 다프라 기지, 바레인 마나마의 미 해군 5함대 본부까지 걸프 연안 전역의 미군 핵심 거점을 동시에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공격 대상 국가만 8개국, 미국 현역 군인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UAE에서만 4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명 넘게 부상당했습니다. 과거의 규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4년 4월 진실한 약속 1 당시 이란은 72시간 전 암묵적으로 공격을 예고했고, 그 범위도 이스라엘 영토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때 세계는 한숨 돌렸습니다. 이란의 보복은 통제된 쇼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하메네이 사망 직후 불과 수시간 만에 예고도 없이 중동의 거의 모든 친미 국가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차별적인 무력 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9차 공격파까지 이어진 연속 타격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던진 가장 치명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걸프 연안은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두바이의 유리 외벽 뒤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수조 달러의 글로벌 자본이 지금 이 순간 탈출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공장의 메인 에너지 밸브가 예고 없이 잠겼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인 해협 봉쇄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봉쇄 그 이상입니다. 오만 해역에서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가 피격당했다는 CNN 보도가 전해진 순간 글로벌 선사들의 계산기는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없다.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량은 급격히 붕괴했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봉쇄는 없지만 이란, 중국 선적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상선이 항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사들은 전쟁 위험, 워 리스크 프리미엄을 최대 50% 인상하며 3월 5일부로 걸프 해역 커버리지 취소 통보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 달러급 선박의 항차당 보험료가 25만 달러에서 37만 5천 달러로 뛰었고, 컨테이너 긴급 분쟁 할증료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2,000달러, 40피트 기준 3,000달러가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뱃길을 잃은 선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그것은 중동 유럽 간 운송기간의 기하급수적 연장과 비용 폭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두바이 국제공항과 아부다비 공항의 동시 폐쇄로 인한 항공화물 네트워크의 동맥경화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물류 비용의 전가는 어디로 향하는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 원가 상승, 소비자 물가 압박,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붐메랑.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적나라했습니다. 유가. 브렌트유는 2월 27일 배럴당 70.50달러에서 3월 1일 장중 82.37달러까지 치솟으며 단 이틀 만에 13% 이상 폭등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래형 선물 가격이 배럴당 18달러의 실시간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고 추정하며, 가디언지는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경고를 인용해 호르무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100달러 돌파는 기정사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 안전자산으로의 자본 쇄도.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5,400달러를 돌파하며 4줄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6년 들어 이미 22%가 상승한 금 가격이 중동 전면전이라는 촉매를 만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식. 블룸버그와 시킹 알파는 일제히 글로벌 주식시장 급락을 보도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은 600포인트 하락 출발이 예고되었고, 달러와 금이 동시에 상승하는 전형적인 위기의 안전자산 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섹터만 홀로 급등하는 가운데 항공사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은 빙산의 수면 위에 불과합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핵심 리스크는 두바이 상공의 화염도, 호르무즈의 멈춘 선배도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란 내부의 극심한 권력 공허입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지도력의 진공을 만들어냈습니다. ISW는 현재 이란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으며, 알자지라는 하메네이의 죽음이 이란의 저항의 축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혼란이 평화가 아닌 더 큰 폭력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도부 구성이 지연되는 사이 강경파인 혁명관대가 사실상 이란의 군사행동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메네이의 죽음은 자제의 이유가 아니라 총력전의 명분입니다. CSIS 보고서는 IRGC가 미 5함대 본부, 바레인과 쿠웨이트 기지를 타격했음을 확인하며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헤즈볼라는 하메네이 사망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며 이스라엘 북쪽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독격하는 것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해동선박 업격 재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3년 가자전쟁 이후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던 홍해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것입니다. 호르무즈와 홍해, 글로벌 해상물류의 양대 동맥이 동시에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중동 전면전의 도미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정학적 단층이 붕괴되는 혼돈 속에서 글로벌 자살의 거대한 재배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류 앞에서 우리가 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구조적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가치 사슬의 급격한 재편에 대비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경고한 배럴당 18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가 수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가 100달러 시대의 도래는 전통적인 정유 섹터의 단기 마진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거시경제 전반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를 들이울 것입니다. 단순한 에너지 주식 베팅을 넘어 원자재 가격 전가력을 갖춘 기업과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금, 원자재 ETF, TIPS 등으로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금 가격이 온스당 5,400달러를 넘어선 지금 시장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수급망 다변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북미 셰일, 러시아, 서아프리카 등 비중동 산유국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헤게모니를 재편할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물류망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해야 합니다.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는 해상보험료 50% 급등과 컨테이너당 수천 달러의 긴급 할증료라는 형태로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비용 폭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중동을 우회하는 대체 항로, 희망봉, 수에지 대한경로와 항공 화물 노선을 선점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물류, 해운 인프라 기업들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2023-2024년 후티 사태 당시 해운주가 급등했던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호르무즈까지 동시에 막혔다는 점에서 그 규모와 지속기간이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스마트머니의 안전자산 회귀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대로 주식은 급락하고 달러, 금, 미 국채가 동시에 상승하는 전형적인 공포의 안전자산 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되면서 거대 자본은 결국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독립적인 제조, 에너지 기반을 갖춘 북미 시장과 선별된 아시아 국가들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 역시 이번 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자본의 선택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입니다. 대한항공 두바이 노선의 겨랑은 단지 항공사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체의 중동 물류 의존도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팜 주메이라의 페어몬트 호텔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멈춰선 유조선들의 행렬, 5,400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금 시세,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수렴합니다. 전후 중동 질서의 해체와 글로벌 자본의 강제 이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 시장은 언제나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부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72시간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 불리던 두바이가 화염에 휩싸인 이 순간, 섣부른 예단이나 감정적인 공포에 휩쓸리는 것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가리키는 자본의 이동 경로를 냉정하게 추적해야 할 때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만이 이 전쟁의 시대를 건너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